제가 했던 것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인데,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는 이거라는 거 분명히 하세요. 디스크리트 타임이면서 피리어딕 시그널에 DP라고요. DP. 그럼 그것의 주파수 성분 분석은요? 역시 DP예요. DP는 DP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우선 분석에서 이게 결국은 DP라고요. XN이 DP라고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한 것을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 계수라고 하는데, 그거 분석한 결과만 놓고 보면 요게 DP라고요. CK나 C의 K 플러스 N이나 같다고요. 결과가 같다고요. 중간 과정은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DP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가 나오면 DP다를 먼저 써놓으세요. 써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DP니까 이제 파워 시그널이라고. 파워 시그널이니까 n분의 1 해준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내적해 준 거 보이고 한 것들, 이런 것들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DP니까 이 D는 뭐예요? 이 D는 주파수의 D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파이라는 주파수를 n등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n등분 했잖아요. 2파이를 n등분한 거 중에 K가 0이면 DC, 그리고 1이면 저주파, 그리고 N에 가까우면 고주파,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주파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 인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결론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하는 그 디스크리트 타임 이산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디스크리트 에이피리어딕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주파수 분석은 CP로 나와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으로 나온다고요. 그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으로 나온 게 여기 보이죠? 아까는 K였어요. 왜냐면 DP이기 때문에 둘 다 디스크리트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디스크리트 한 거에 반면에 이건 컨티뉴어스예요. 그런데 컨티뉴어스지만 그게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CP예요. 그러니까 DP의 DA는 CP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내고 생각을 해내고, 그것에 따라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기 n분의 1이라든지 이런 거 없죠. 왜 없죠? 에너지 신호니까. 에너지 신호니까 그렇게 정의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런 게 없어서 XN이라는 것에 2의 J 오메가 N이라는 성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지금 내적을 하는 거예요. 내적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결국 합성인데, 요것의 성분을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걸 다 썸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요 성분을 CK만큼 갖고 있어서 그것을 다 합했다 그런 의미예요. 합성이라는 것은.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예제를 풀어보면,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DA는 CP다 이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면 주파수 영역에서 뭐라고 해요? DC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DC예요. DC. 근데 DC라는 게 뭐예요? CP니까 피리어딕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피리어드는 얼마입니까? 2파이요. 실제적으로 1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X 오브 오메가가 1이란 얘기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이렇게 펄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 주기거든요. 한 주기인데 그 다음 주기도 주기적이니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런 게. 그 옆에도 주기적이니까 뭐가 또 있어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합해서 뭐예요? 그냥 DC죠. 근데 사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가 전부라고요. 요 범위 내에서는 1이라는 값이다 라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거 여기에서 우물쭈물 하다든지 그러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먼저 확인하고, 임펄스라면 DC로 나올 것이에요. DC면 뭘로 나온다고요? 임펄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펄스면 뭘로 나와요? 싱크로 나올 것이고, 싱크면요 펄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여기다 접목하라고요. DA와 CP로 다 접목을 하라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것을
이걸 다 나타낸 거예요. 이거 다. 요거 하나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거 다 나타낸 것을 델타로 한 것인데 이번에는 이건 뭐예요? 시간 영역의 주파수 영역이네. 주파수 영역에서 요게 아니라 요렇게 생겨본 거라고. 요렇게 생겨. 가운데만 이렇게 되어 있는 임펄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 이렇게 보면 언제만 이 값이 있다고요? 오메가가 2파이의 정수배일 때만 값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된 임펄스가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포머를 하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DC로 나타나죠. 주파수 영역에서 임펄스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 나타날 때 2파이분의 1이 나온다. 1이 아니라 2파이분의 1이라는 것에 유념해야 돼요. 이것을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2파이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x 오브 n을 구했는데 x 오브 n을 1 이렇게 나오지 않고 2파이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어떨 때냐면 x 오브 오메가가 1일 때 아니죠. 1이 아니라 델타 오메가일 때 이거예요. 델타 오메가일 때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요 범위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이 파이엠은 필요가 없어요. 썸도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다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나온 대로 x 오브 오메가가 델타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한다면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xn은 2파이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쉽죠. 여기 1이라고 썼으면 딱 좋겠죠. 근데 2파이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이렇고 거꾸로 얘기해서 x 오브 f를 쓰게 되면 이건 델타 f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f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될 텐데 이 경우에 x 오브 n은 1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근데 하나도 이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겁니다. 왜 같으냐 하면 이거는 오메가를 썼기 때문에 2파이가 따라오는 것뿐이지 2파이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시피 요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기다 잘 보세요. 여기다 2파이를 곱하면 요거가 2파이 곱해졌으니까 1이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파이 델타 오메가하고 델타 F하고 같은 거예요. 그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메가하고 F하고 다르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파이는 어떤 면에서는 그 팩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쓰느냐 F를 쓰느냐 그 차이에요.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아직도 그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나빴어. 내가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될 텐데 하여튼간 꼭 민준이처럼 민준이야 또 누구야 하여튼간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x 오브 n을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x 오브 오메가에 2의 j 오메가 n에 2파이분의 d 오메가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 2파이분의가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x 오브 f로 구한다 이러면 2의 j 2파이 fn 그럼 사실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이걸 df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하게 되면 그게 x 오브 n이에요. 여기 2파이 보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헷갈렸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그런 얘기를 그거는 같아요. 그건 같은데 요거하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2파이 델타 오메가랑 델타 f랑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요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러면 d 오메가가 뭡니까? 2파이 df잖아요. 여기다 갖다가 대입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쓰는 거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2파이라는 팩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니까 그거 잊지 말고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 좀 실수하더라도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2파이 때문에 나도 요거 틀려봤어요. 네. 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성질 뭐 주기성이다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DA를 하게 되면 CP니까 이게 주기단 말이에요. 주기. 그러니까 주기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때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 x 오브 n은 주기적인 거예요? 안 주기적인 거예요? 안 주기적인 거예요. 그건 에너지 신호예요. 에너지 신호인데 여기는 주기적이 된다라는 것이고 선형성이다. 그건 뭐 말에 무엇합니까? 타임 시프팅이라는 것도 말에 무엇합니까? 이건 말하자면 시간만 이렇게 시프트 했다고 그래서 정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위상만 바뀌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위상만 있어요. 요거 크기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프리퀀시 시프팅이에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렇게 했다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된 건 플러스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리퀀시 시프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것만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x 오브 n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하면 x 오브 오메가가 나오는데 x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어떤 거였었냐면 서메이션 x 오브 n을 트랜스폼하는 것인데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의 n을 한 것을 n 이퀄 제로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걸 알았을 때 이 x 오브 n이라는 것에 이 앞에 뭐가 붙었냐 하면 2의 j 오메가 제로 n이라는 것이 곱해졌어요. 곱해졌으면 보다시피 여긴 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거 곱해줌으로 해서 복소수화했어요. 위상만 바꿔줬지 정보의 내용을 크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어쨌든 위상을 바꿔줬는데 어쨌든 바꿔줬죠. 바꿔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이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식에 의해서 해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런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계산에서 이게 결정됐다 그런 얘기니까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대신에 뭘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xn 대신에 요 앞에 이것까지 붙은 거를 지금 트랜스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트랜스폼 해야 되는데 요게 뭐였었냐?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었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것도 익스포넨셜이고 요것도 익스포넨셜이니까 이걸 합할 수가 있어요. 해서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n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 합하면 2의 j까지는 똑같고 그렇죠? j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까지 그냥 같이 씁시다. 마이너스까지 쓰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오메가가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n도 똑같고
오메가가 있고 여기는 오메가 제로 n인데 마이너스 j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남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오메가일 때 오메가라고 명명을 했으면 여기 오메가 대신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요거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있는 것이니까 여긴 뭐라고 그러면 돼요? x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원석이 돼? 안 돼?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해요? 요거하고 요걸 대비해 보면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팅 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팅이라니까요.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팅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우린 두 개를 완성합시다. 여기에 이게 지금 플러스를 푼 거예요. 마이너스를 푼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시프팅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걸 곱해주면 될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SBS에서만 방송을 해줍니까? MBC에서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프리퀀시 시프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SBS의 대역폭하고 MBC의 대역폭하고 다르죠. 그럼 다르게 시프팅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게 시프팅을 해줘도 그 정보는 변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수신을 해서 모듈레이션 한 거니까 디모듈레이션 해서 보면 배너가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요즘 보니까 OCN 같은 거는 그 옆에 있는 방송국하고 동시에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틀어도 OCN이 나오고 여기 틀어도 OCN이 나오고. 근데 대역은 달라요. 주파수 정보는 다르다. 그걸 디모듈레이션해서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위상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시프트만 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프리퀀시 시프팅 잘 보세요. 요 신호에다가 이렇게 위상만 바꿔줌으로 해서 원래 요거였던 것을 요렇게 시프팅하는 것으로 나온다 예요. 나머지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거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요걸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식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는 없네요. x 오브 n이라는 식은 이렇게 됐겠죠. x 오브 n이라는 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인테그레이션 하기를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x 오브 오메가의 2의 j 오메가 n의 d 오메가 오버 2파이 이런 얘기였었는데 여기다 컨주게이트를 취한다. 이런 얘기는 여기다 컨주게이트를 취하고 요것도 컨주게이트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컨주게이트 취하면 뭐해?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거는 컨주게이트 취할 게 없죠. 실수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쓴 이유는 요것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걸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x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오메가에 이렇게 갑시다. 요 마이너스 오메가를 하나의 그냥 카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2의 j 카이 n의 d 카이 마이너스가 붙을 때고 2파이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카이가 붙을 때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 한 줄이라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의 n의 컨주게이트는 이것을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x의 컨주게이트 요것을 한 것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미스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호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을 후리에 트랜스폼하게 되면 원래 신호의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컨주게이트 한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도 취해줘야 된다. 예요. 그래서 만약에 xn이 리얼 값이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는 요거하고 원래 요것의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 이거고 요것의 디스크리트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이 이건데 그렇다면 요거하고 요거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양변에 또 컨주게이트를 취해지게 되면 요거 컨주게이트는 요거 컨주게이트니까 요거 컨주게이트를 여기다 썼고 요거 컨주게이트를 컨주게이트 없는 걸로 컨주게이트는 이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x의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게 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것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면 xn이 리얼이면. 이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데 뭘 눈여겨봐야 되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x 오브 오메가가 a 플러스 jb라고 하면 x 오브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라는 얘기예요? 영겸이. 이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마이너스가 이거의 x 오메가의 컨주게이트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의 컨주게이트는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요런 형태로 되는 것을 지금 xn이 리얼일 때는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크기가 같죠? 위상은요?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크기는 같다고요. 크기는.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우함수, 이것에 대해서는 기함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괜히 이게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들이 컨볼루션은 분명히 이제 우리는 컨볼루션 썸으로 구하잖아요. 타임 도메인에서. 그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하면 그냥 곱하기라고요. 그리고 역시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라고.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필요한가요? 아니, 너한테 안 물었어. 태윤이. 타임 도메인에서 저렇게 곱하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니까 써놨겠지. 왜 필요하냐면 지금 XN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강의하는 내용이 지금 한 1시간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 신호를 한꺼번에 프로세싱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윈도잉을 해야 돼요. 잘라서 프로세싱 해야 되거든요. 자르게 되면 결국은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호가 계속해서 있는데 요게 이렇게 잘랐다 그런 얘기는 요 WN을 가지고서 이걸 곱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WN이 결국 뭐예요? 그동안은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만큼 잘랐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곱하기인데 그게 저쪽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 된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요 디퍼런시에이션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해서 파스발스 띠어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은 해결하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질문했는데 좀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해보고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해보니까 시간 영역에서 구한 에너지나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에너지나 같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 신호를 가져가고 싶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가져가고 싶은데 시간 영역에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민 가방으로 10개 분량이에요. 근데 주파수 영역으로 하게 되면 그냥 서류 가방 하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서류 가방으로 가져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 트랜스폼 하게 되면 변함이 없다. 정보가 변함이 없다. 그게 전대되지 않는 한 이민 가방에 저장한 10개 분량의 정보랑 서류 가방 하나에 있는 정보랑 다르다 그러면 그거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나 에너지는 100% 보존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산해라, 사용해라. 그런 게 파스발 정리라는 의미예요. 100%잖아요, 지금. 이퀄이라는 게 100%라고요. 99.9%도 아니고 100%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요것이 결국 뭐하고 같으냐면 요거하고 같다라는 것으로 증명을 한 것으로서 파스발 정리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증명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부지런히 해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컨버전 띠어럼에 나온 것처럼 컨버전 띠어럼에 의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하기가 이런 얘기죠. 곱하기가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출력 구하는 거잖아요. 출력 구하는 컨볼루션인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쉬워졌냐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결국은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에다가 요것을 곱해주면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거꾸로 임펄스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는데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는 것은 요거하고 요걸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같지요. 이게 타임 도면에서는 저렇게 못 구하죠. 임펄스 리스폰스 저렇게 못 구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여기 보면 이제 아규먼이라고 썼는데 아규먼이라는 것은 각도 그런 뜻이에요. 각, 위상. 네,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규먼이라는 것이 각도로 나와 있어요. 그걸 미국 친구들은 IRG라고 줄여서 위상이란 말로 썼어요. 아규먼. 그래서 결국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출력이라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다가 입력 신호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컨볼루션 썸 하면서 굉장히 오래 시간을 잡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후딱 간다고요. 손쉽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력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고 그 위상은 각각의 위상의 합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그젠플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자, 보다시피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출력이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입력이 저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출력은 저거 아까 폴드 앤 애드 메소드로 구하게 되면 몇 방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출력 끝까지 다 구하는데 인생 종치겠죠. 못 구하죠.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뭐 출력이라는 걸 구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구하게 되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고 그리고 이 입력 신호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요걸 구하면 요건 그냥 곱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곱해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바로 출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몇 방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몇 방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10분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분도 안 걸려요.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냥 후딱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를 가지고 갈 때 이민백 10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류 가방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을 이렇게 나눴다고 한 얘기는 이건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수학으로 이것을 요 하나짜리로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짜리로 구한 것으로 구하면 결국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A가 5분의 2란 얘기는 1-2분의 1에 2의 j 오메가분의 5분의 2 플러스 그리고 이거 5분의 3이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에 요거 하면 요게 나온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수학이에요. 전적으로 수학이지 여기 뭐 신호 처리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이 방법을 쓰든 아니면 그냥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뭐 같다라는 걸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출력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몇 초 걸린다? 1초면 된다고요. 아까는 몇 박 며칠 해도 결론이 안 났던 것을 지금 1초 정도에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 조금 더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만 좀 덧붙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쓰게 되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 오메가 C 이상이 되는 주파수는 오메가 C보다 큰 주파수는 파이까지가 최고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다 잘라버리는 걸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고 그래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우리 전화기에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파이 곱하기 4000Hz입니다.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4000Hz 이상 되는 건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 다 잘라버리면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 그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 된 거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전화로 미국에도 보내고 뭐 유럽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펄스예요.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 응답 함수는 뭐겠습니까? 저게 DC일 때는 임펄스였고 이게 임펄스일 때는 DC였고 이게 펄스일 때는요 싱크죠. 싱크로 나타나는 것을 계산한 거 거기에 너무 저가지 마세요. 그래서 싱크로 나타난 저것으로 나타난다를 수학적으로 해결한 것이고 그럼 이것을 접목을 했을 때 이겁니다. 입력 신호가 이런 입력 신호가 있어요. 요거는 주파수 2파이를 빼놓고 나면 얼마냐 하면 아니죠. n을 빼놓고 나면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는 아까 얘기한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얼마였었습니까? 오메가 C가 얼마였었죠? 아까? 잊어버렸어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보다 여기 나오는 이게 큰 걸까요? 적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파이였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3분의 파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간 3분의 파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4분의 파이를 적어놓고 이거는 DC요. 요거는 3분의 파이, 요건 7분의 파이죠. 그럼 4분의 파이하고 비교해보면 DC는 4분의 파이보다 적죠? 3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보다 적죠? 7분의 파이는 아니다. 3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보다 크네. 이건 크죠? 이거는 적죠? 그럼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요거 통과할까요? 통과하죠. 요거 통과할까요? 통과 못한단 말이에요. 요거 통과할까요?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요것만 살아남는다. 이게 출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요거를 요거 따로 요거 하나 따로 하게 되면 요거처럼 주파수 성분은 DC니까 임펄스가 나와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를 코사인이니까 요 두 개의 텀으로 나눠지잖아요. 오일로 공식에 의해서 두 개의 텀으로 나눠지는 걸 요렇게 가게 되면 여기도 프리퀀시 시프팅이 있고 여기도 프리퀀시 시프팅이 있죠.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팅이 DC가 프리퀀시 시프팅이 돼서 요만큼 프리퀀시 시프팅이 돼서 3분의 파이만큼 시프트 된 거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시프팅 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프팅 된 것이 2분의 1이니까 파이만큼씩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인도 그렇게 나타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곱하면 왜냐하면 그거하고 요거하고 그냥 1대1로 곱하면 되잖아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니까. 그렇게 곱하면 요게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타임 도메인으로 넘기면 요 두 개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는데 컷오프 프리퀀시가 4분의 파이짜리의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요거는
블락킹이 돼서 요 두 개만 패싱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반면에 이번에는 하이패스 필터 얘기합시다. 로우패스 필터가 아까 그거라면 하이패스 필터는 거꾸로 된 거겠죠. 그 거꾸로 된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것처럼 로우패스 필터를 그 구간에서 1에서 빼주면 그게 하이패스 필터가 돼요.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인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요거 가지고 만약에 프로세싱을 한다 그러면 이 신호 중에서 컷오프 프리퀀시인 4분의 5보다 큰 놈은 살아남고 4분의 5보다 적은 놈은 블락킹 된다 그러니 그러면 요거 블락킹 되겠죠? 요거 블락킹 되겠죠? 요것만 살아남는다 그러니